요즘 추웠던 날씨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옷 정리입니다. 이제 두꺼운 패딩, 코트, 니트 같은 겨울옷들은 봄에 입을 간절기 옷들로 바꿀 때가 됐죠. 근데 막상 옷장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뭘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리수납의 전문가시죠. 한국정리수납협회 정경자 대표와 함께 효과적인 옷장 정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특히나 실제로 옷을 좀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 직접 시연까지 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번째 만남인데요. 여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요즘에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많이 바빴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정리문화체험관을 개관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좀 체험하러 오고 있기도 해서 좀 가기가 좀 바빴고 지금 또 대학교에서 이거를 과로 개설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들이 많아서 지금 학교 측하고도 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중국 출장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지금 중국의 대학교에서 이 정리수납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4월 8일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돼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지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면서 근데 정리수납은 알아서들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학과로도 준비가 되고 서비스로도 제공이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리수납이라는 거 그냥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창직을 하고 창업을 해서 이 정리수납 서비스도 산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게 학과로 개설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정리수납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희 협회만 해도 지금 14만 3천 명 정도 저희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산업 시스템화되고 있는 게 정리수납입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정리는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쑤셔 넣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귀하게 모셔봤습니다. 정리정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배워봤는데 대표님 가시고 나니까 저희 집이 똑같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많이 배웠는데 책상도 옷장도 냉장고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도움을 받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모신 거고 옷장부터 좀 배워봐야겠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목표거든요. 자, 오늘 주제가 옷장 정리인데 옷장 정리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부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일단 정리해야 되는 옷들부터 싹 다 꺼낸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어때요?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옷장 문을 열고 다 꺼내네요. 그죠. 그러면 옷 무덤이 생겨요. 그죠. 완전히 산더미가. 네.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몇 개 하다가 다시 다 집어넣어요. 어머, 나 못해. 나 오늘 일단, 또 약속도 그렇지. 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서랍장도 되는. 사야 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옷장 정리를 딱 한다라고 했을 때 옷을 꺼내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 옷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난 3시간 후에 약속이 있다. 아니면 뭐 누가 올 거다라고 하면 이걸 다 꺼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옷장 정리하는 시간이 넉넉하게 몇 시간 정도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체력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너자이저야. 밤새고 일을 해도 멀쩡해. 근데 어떤 사람은 2-3시간만 일을 해도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체력이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나의 체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의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만큼 되나.
한 번도 정리를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정리를 너무 못하는데 무조건 다 꺼내낸다고 한들 이게 정리가 마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제일 빨간불이네요, 저는. 네네. 그래서 네. 내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체력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정리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아니면 초보인지 이거를 따져서 내가 만약에 2시간 정도면 서랍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서랍 하나만이라도 예,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옷장 전체를 놓지 말고 아니면 옷장 한 칸 아니면 서랍 하나 아니면 옷걸이에 거는 거 뭐 이렇게 범위를 좀 적게 잡는 게 그래서 완성을 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계절 바뀔 때는 사실 서랍 하나 이렇게 작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온통 서랍이 이 옷장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럼 이거를 겨울 거를 다 꺼내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다가 옮겨 놓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에 계절이 바뀌면 뭔가가 확 뒤집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옷장을 보면 계절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옷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절이면 내가 꺼내기 쉬운 곳에 내가 요즘 입는 옷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닌 건 좀 옆으로 놓거나 아니면 리빙박스에서 조금 더 올려놓느냐의 이 차이인 거지 이렇게 그냥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버려야지 하는 옷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못 버리고 계속 두는 옷이 있어요. 네. 이건 비싼 옷이니까 해서 못 버리는 것도 있고 언젠간 입을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것도 있고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옷들은 무조건 버리는 게 답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면 무조건 되고 사람들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못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버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년 된 것도 자기는 못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은 2, 3년 동안 안 입는 것도 뭐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마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버렸는데 갑자기 뭐 3년 된 건 다 버리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버려질 못 버리죠. 거냐.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가 나는 만약에 10년 된 것도 안 버리고 있는 성향이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진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것부터 버리겠다. 아니면 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것부터 버리겠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요게 뭐 어떤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나는 5년으로 딱 기준을 세우겠어 했는데 막상 5년 된 옷을 보면 또 아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습관이고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거를 막 버린다고 하면 죄책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이거 입을 만한 건데도 새 건데도 버린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우리가 이거를 내가 우리 집에서는 내놓지만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있어서 내가 안 입었을 때는 얘가 가치가 제로인데 내가 이거를 의류함에다 넣어놓거나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 가치는 100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의류함에 넣기만 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었을 때는 이건 쓰레기인데 내가 내놓기만 하면 이거는 가치가 100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기부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수납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걸 내놓기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채팅창으로도 이미자님은 3년까지 안 입으면 안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나눔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하면서 저희가 돈키호테 공식 밴드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질문을 받았고요. 네. 이런 질문을 오늘
한 가지 뽑아주셨는데 이상용님의 질문입니다. 계절이 변할 때 특히나 겨울옷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시면서 실제로 집에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얇은 옷은 얇은 옷대로 또 중간 두께는 중간 두께대로 또 더 두꺼운 건 더 두꺼운 거대로 서랍마다 이렇게 좀 두께별로 보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계절별 옷들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서랍에 보관하신 거를 잠깐 봤는데 음. 서랍은 이 뭐 두께별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지금 가장 그 사진을 봤을 때 좀 수정했으면 하는 방법이 이걸 쌓아 놓으셨거든요. 이게 서랍에다가 이 옷을 개서 쌓아 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서랍을 딱 열면 보이는 거는 맨 위에 부분밖에는 모르고 밑에 있는 맞아요. 것들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 밑에 거를 입으려면 위에 거 다 꺼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입고 넘어가는 계절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흐트러지고 밑에 거 꺼내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납을 할 때 쌓기 수납이 있고 세로 수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무엇은 쌓을 수 있냐면 우리 그 욕실에 수건 같은 거 용도가 같잖아요. 크기가 다르거나 색깔이 달라도 위에서부터 쓰는 거는 쌓아놔도 된다는 거죠. 밑에 뭐 흰색이 있든 무슨 색이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냥 수건은 위에서부터 꺼내 써도 돼요. 그런데 옷이나 프라이팬이나 접시 같은 경우는 크기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뭐 다 색깔도 그렇죠.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걸 그럴 원할지 때는 모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를 꺼내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번에 내가 몇 가지 색의 티셔츠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랍에다가 수납을 할 때는 그 뭐 두께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종류별로 먼저 구분을 하는 게 좋고요. 이게 티셔츠인지 바지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별로 구분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를 쌓기를 하기보다는 세로 수납을 해서 서랍을 열면 그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옷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얘가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세로 수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께가 좀 두꺼운 것들은 세로 수납을 했을 때 저도 그 방법을 안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네. 두꺼운 것들은 몇 개 못 넣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니트 같은 경우 이건 되게 두껍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옷걸이에다 다 걸면 또 그 부피가 또 많이 차지하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거기다 같이 넣지 말고 이럴 때 사용한 거는 선반 같은 데는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 안쪽에 있는 걸 꺼내려면 또 다 꺼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니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있는 쇼핑백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남아도는 쇼핑백들. 그거를 선반의 높이만큼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그 하나하나마다 조금 집을 넣어서 선반에다가 한 두세 개씩 해서 그건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니트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크기가 정말 큰 거는 몇 개 정도면 그거는 따로 이런 쇼핑백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게 보관도 편하고 얘가 혼자서 풀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쇼핑백 사실 집에 남아도는 쇼핑백이 되게 너무 많거든요. 많죠. 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재활용품들을 활용해서 수납 용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사실 방금 전에 니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니트를 보관하는 방법 이거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니트가 개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만지니까 보풀이 자꾸 일어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옷걸이에 걸면 뿔이 생겨요. 그렇죠. 이 옷걸이 요 자국대로 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음 계절에 못 입더라고요. 네네. 제가 너무나 아끼는 걸 한 계절 후에 못 입게 돼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트 보관법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니트는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저희 감독님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집에서 제 니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니트는요. 이 옷걸이에다 걸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뿔이 나서 얘가 아무리 해도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옷걸이를 준비를 하시고 네. 니트를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단추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접지 마세요. 맨날 그렇게 접는데. 네. 저희 이렇게 PD 욕하는 줄 알았네요. 아니, 무슨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각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여기 다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방향만 바꾸면 되죠. 단추나 지퍼 있는 쪽이 안쪽으로 네네. 가도록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이 옷걸이의 고리를 여기 몸통하고 팔 사이에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끼고 얘를 그냥 팔을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죠. 떨어지지도 않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요 안으로 집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목도리 같네요.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만 걸면 사실 밑에 이게 좀 짧으니까 밑에 공간이 조금 활용도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이 또 정리는 항상 각입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하지 않게. 그래서 아까 같이 하나 내리고 다시 하나 내려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요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기만 해요. 이거 갤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고리로 해서 이렇게 걸어주면 두세 개 정도를 한 번에 이렇게 걸 수 있어서 내가 색깔도 선택해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시면 뿔 생기지 않고 니트를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니트 보관법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지금 이게 가장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지 거는 것도 남자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시던데 바지의 경우에도 왜 한 번에 여러 벌을 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옷걸이들이 나왔어요. 네네. 첨단 옷걸이 뭐 하면서.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무거우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고리 자체가 그냥 벌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바지 정리와 보관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우리가 시중에 보면 옷걸이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L자형으로 돼서 하나씩 거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전에는 그냥 옷장에 바지걸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좀 불편하기도 해요. 걸으면 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옷걸이가 논슬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옷걸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지는 또 걸 수도 있지만 개서 서랍에다 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하는 옷인 바지인지 아니면 내가 개어서 서랍에다 넣을 건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지를 두세 개 겹쳐서 거는 거. 저희 집 옷장 보신 것 같은데요.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걸 두세 개를 겹쳐서 하면 내가 외출할 때 안쪽에 있는 거를 맨 밑에 있는 거를 입으려고 그러면 이걸 또 다 꺼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만 옷 갈아입으면 거기는 난장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옷걸이 하나에 바지 하나씩 걸고 그리고 색깔별로 또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검은색, 뭐 곤색, 뭐 흰색 이렇게 구분하시면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색의 바지를 입을 거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훨씬 더 찾고 다시 넣고 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게 색깔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뭐 계절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냥 다 넣어놓으면 내가 막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절별로나 아니면 색깔별로 아니면 재질별로 내가 어떤 옷감인지 이것도 나눠서 구분을 해가지고 뭐 한쪽 이렇게 뭐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옷걸이다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리정돈이라는 게 정리수납이라는 게 항상 정리수납 딱 하고 나서 깔끔하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쓸 때도 어지럽히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는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고 생활에 내가 얼마나 편리할 수 있냐 이거를 좀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리가 뭐 진열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공간을 활용하고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잘 제자리를 찾아서 넣을 수 있는지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 옷장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하셨던 네. 게 있습니다. 양말 어떻게 개야 되느냐. 제가 저희 집이요. 양말이 항상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쪽 발목이 늘어나요. 그러는 이유가 양말 혹시 하나 있으시면 저 좀 네네. 혹시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렇게 개는 집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저 카메라 감독님 저도 좀 잡아주시면 저희 집이 이렇게 갭니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벌려서 이렇게 갭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아? 그죠? 저희 PD도 이렇게 갠답니다. 이렇게 한쪽 발목을 넓혀서 이 양말 주인께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개니까 한쪽 발목 이렇게 넓히는 쪽 이쪽만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개다 보니 발목이 안 늘어나게 갤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아, 있죠. 이렇게 됩니다. 아, 똑같네요. 저희 엄마 93세신데 저희 PD님은 저희 엄마 방법을 예. 아, 이렇게. 그지. 예, 저희 엄마하고 뭐 똑같이 똑같이 계시네요. 예, 이제 제가 그 양말을 조금 더 잘 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리가 서랍이 무슨 모양인가요? 네모난 네모 모양이잖아요. 근데 아까 PD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네모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쌓아놓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쌓아놓는 집어넣는 거죠. 거죠. 그냥 네, 집어넣는 네. 거죠. 그러면 신을 때 또 찾아야 맞아요. 되는 거죠. 거기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구가 서랍이 대부분이 네모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넣는 양말이 네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모나게 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세탁할 때 처음에 우리가 양말을 사갖고 오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말 그대로. 이거를 세탁할 때부터도 이렇게 거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구김도 좀 덜하고 예, 우리가 신을 때도 바로 이렇게 하고 신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때도 좀 편리하고 그래서 이 발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펼치고요. 두 개 다 발바닥이 보이게 해놓고 네. 이거를 두 개를 겹치세요. 두 개 다 발바닥이 네. 위로 오도록 네, 겹칩니다. 위로 가게 네. 겹쳐서 이번에는 이 발가락 부분에 있는 걸 하나를 여기 발뒤꿈치에 있는 데까지 딱 맞추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주 쉽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를 발목 부분을 다시 접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잖아요. 네. 이 하나 남은 거를 여기 보면은 발목에 여기 발목 하나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됐냐면 네모난 모양이 됐죠. 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서랍에다가 넣으면 딱 그 사각형에 딱 넣으니까 공간 활용도 되고 얘를 세워서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개서 만약에 이게 서랍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색깔별로 진한 것부터 옅은 것까지 뭐 검은색 몇 개, 회색 몇 개, 흰색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서랍에다가 넣어놓으면 내가 그냥 바로 하나씩 그때그때 꺼내기 쉽죠. 야,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또 양말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캐릭터 양말을 한번 개보려고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신는 아이들.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캐릭터 양말은 이 목이 짧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개면 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닥에다 하나를 발바닥이 위로 오게 네. 펼치고 하나 나머지는 얘를 T자로 놓는 거예요. 네. 중간에다가. 네. 중간에 T자로 놔서 왼쪽을 바로 접어주고 한쪽을 접어주면 마치 그럼 얘를 감싸듯이. 네. 네, 돌려서 여기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판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됐냐면 어. 네, 이렇게 사각형이. 그래서 어떤 모양의 양말이든 다 사각형으로 접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를 동일하게 하면 서랍에다가 넣어놨을 때 바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날 자기가 꺼내서 신을 수 있게 엄마가 꼭 꺼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럼 그건요, 발목 양말 보다도 더 얕은 이거 거. 있잖아요. 더신도 맞아요. 있잖아요. 더신. 예, 요즘 이제 여름 되면 또 계절 맞아요. 바뀌면 다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이 다 이렇게 더신을 신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찌그맣잖아요. 특히 네. 여자분들 건 정말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이게 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겹치세요. 두 개를 같이 끼워 넣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끼워 놓으면 저희는 저 상태로 그냥 넣어요. 저희 작가도 똑같네요. 예, 이렇게 끼워 넣어서 보면 요 앞쪽이나 뒤쪽이나 이렇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반달 모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꺼내 반을 접어서 그 사이에다 끼워줘요. 반만 접어서. 네, 반만 접어서. 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예, 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 정도의 사각형으로 되게. 바닥 모양이네. 네네. 혓바닥 모양? 혓바닥 모양? PD님의 언어 선택이 이 정도이시군요. 네, 드러났어. 이렇게 하면 아까 그렇게 길게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건 조그만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근데 이거를 그냥 서랍에 넣으면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나면 그 우유 팩 있잖아요. 네. 그걸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우유팩에다 딱 넣으면 그게 사이즈가 딱 맞아서 한 10개 정도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유팩 자체를 서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얘는 그 안에 얘네 집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걸 신고 세탁해서 다시 또 그 우유팩 들어가 있는 공간에다가만 넣어놓으면 얘가 다른 거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작은 거일수록 얘네 집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다른 큰 거하고 섞이지 않게 이제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말 중에서 또 우리가 스타킹도 있잖아요. 맞아요. 스타킹. 네, 스타킹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안 봐도 제가 알 것 같아요. 매듭을 짓습니다. 안 봐도 PD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이제 PD님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사실 네모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으면 얘네들끼리 또 엉키고 그래서 올이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는 다 사각형으로 제가 접는다 그랬잖아요. 얘도 사각형으로 접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건 지금 팬티 스타킹 접는 방법인데 네. 얘를 펼쳐놓고요. 네. 허리 부분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을 접어주세요. 내가 뭐 한 4cm, 5cm 정도로 접겠다. 그러면 그만큼을 접고 네. 그럼 나머지 이제 다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그냥 한번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양말 접었을 때 이 여기 주머니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허리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킹도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유팩 이런 거 아니면 종이 상자 우리 택배 오는 것도 많고 뭐 과자나 이런 상자들 그리고 요즘은 좀 두툼한 상자들 많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지 말고 이런 거를 얘네들 집으로 만들어서 딱 그 영역을 만들어주면 또 스타킹 하나에 집이 만들어지면 서랍 하나 속옷 서랍 하나에 하나는 이게 더신의 공간, 하나는 뭐 팬티, 하나는 양말, 하나는 스타킹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하면 우리가 서랍을 한 번, 두 번 열었다 닫았다 해도 얘네들이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서랍은 반드시 영역을 구분해라. 이게 칸막이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바구니로만 나눌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아니면 이런 상자로 나눌 수도 있고 예전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신문으로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신문을 좀 두껍게 마셔가지고 이렇게 칸을 나눠서 그 영역을 나누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또 신문을 보기도 어렵잖아요. 신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엄마들이 이제 신문을 밑에다가 깔고 이 서랍에 옷을 이렇게 넣은 게 이게 방충이나 방습의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은 속옷 서랍에서 이 칸을 영역을 나눠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보관하기도 그리고 유지하기도 좋습니다. 네. 지금 문자창으로 오늘 방송 주제 굉장히 좋네요. 아이디어도 좋고 많이 배워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속옷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팁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혹시 속옷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지금 남성 속옷, 여성 내가 속옷이 지금 여성 속옷이 없는데 남성 속옷이라고. 어머 피디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혹시 남성 속옷은 있나요? 네. 지금 조금 개기 어려운 남성 속옷 중에서 트렁크. 트렁크 있잖아요. 이건 옆이 넓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개기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 갖고 왔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만약에 내가 3등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3등분을 적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 내가- 반을 먼저 접나요? 네, 반을 화면에 잘안 접고 보이고 있어서. 한 번 더 접었을 때 음. 여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반을 접고 반을 또 접었을 때 직사각형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더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 이번에도 허리 부분을 우리가 그 아까 양말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스타킹 했을 때 같이 허리 부분을 접어줘요. 한 3분의 1 정도 접어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밑에 부분을 한번 접고 얘를 이제 여기 허리 부분의 밴드에다가 여기 밴드 주머니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게 어떤 모양, 양말 모양이든 스타킹 모양이든 아니면 이런 트렁크 팬티 모양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옷을 갰을 때는 사각형으로 개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느냐면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대부분 접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꽉 찼을 때는 괜찮지만 두세 개 사용하고 나면 얘네들이 그 안에서 점점 얘네들이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양말도 끼워 넣는 거고 우리가 팬티나 이런 것도 다 끼워 넣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오늘 팁을 알려주셨는데 혹시 뭐 더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으실까요? 티셔츠 겨울이니까 패딩. 패딩을 이제 아마 이미 넣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이거 패딩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압축팩. 제가 압축팩 예전에 또 한때 유행이어가지고 모든 집에는 또 다 압축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또 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압축팩하고 나면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무겁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게 복원되는 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간단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패딩은 일단은 뭐 다 걸어놓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그렇지 않아서 얘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넣어놔야 된다. 그러면 리빙박스에다 개서 리빙박스에 넣어놓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옷장의 위에 선반칸 있잖아요. 맨 위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에다가 얘를 개서 거기다가 책을 꼽아놓듯이 꼽아놓는 방법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책을 꼽아놓듯이요. 그래서 일단은 얘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팔을 몸통 안쪽으로 빼주세요. 오. 그래서 얘를 조끼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쪽 팔을 다 몸 안쪽으로. 얘가 있으면 아무래도 너덜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부피도 차지하고 각이 또 안 쓰잖아요. 아하. 이게 또 우리가 또 정리하면 또 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빼가지고 몸통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패딩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조끼 모양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여기만 해도 좀 간단해졌죠. 음. 그래서 얘를 반으로 접으시고요. 반으로 접고 세로로 반으로. 네. 네. 세로로 반을 접고 얘를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요. 이번에는 가로로 두 번 접어서 네. 3분의 1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접으면 네.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 맨 윗칸에 선반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선반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관용이니까 얘를 거기다 꽉 차게 한 3-4개 정도 넣으면 예, 밖에서 봤을 때도 이 면이 보이니까 아 되게 정리가 잘 돼 보이고 그리고 얘를 너무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보관할 때도 훨씬 더 좀 쉽게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계속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걸 거다.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걸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길이가 기니까 길이가 길어서 밑에까지 다 끌리는 경우 많아요. 전 롱패딩이 많아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밑에는 쭈글쭈글 주름이 너무 많이 가고 먼지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옷걸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옷걸이고요. 하나는 집게로 된 네. 내가 20초 남았습니다. 네, 찝을 겁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 위에다가 걸고요. 네. 하나는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2개는 밑에 부분, 허리 부분을 찝어요. 허리 부분을 집어서 허리 부분을 찝어서 얘를 반으로 딱 접어서 얘를 여기다가 딱 요거 끼워주는 좋다. 거예요. 그러면 부피 이 길이가 반으로 줄었죠. 어. 옆에 팔 줄었고 길이가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걸면 옷장의 밑에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 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